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하나 교장 선생님께서 유조이스쿨에 대한 소개와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조이스쿨 교장 이하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유조이스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나누고 여러분과 특별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문구가 어디에서 제가 인용을 하고 따왔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최근에 치러진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추셔서 제가 독일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14일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답안지에 실린 문구입니다. 이렇게 꼭 아이들이 써야지만 그 필적 확인란에 정자체로 이걸 써야 돼요. 아이들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요. 곽의영 시인의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 속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또 교육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을 저희 유조이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치고 살아가기를 되게 바랍니다. 또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을 바로 기쁨의 교육, 또 즐거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유조이에서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유조이스쿨은 단순히 공부만 또 잘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교육 비전은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진정으로 즐겁게 배우고 또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시길 바라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 유조이의 교육 비전에 3가지 또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조이에서는 학생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또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돕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학생 활동 사진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잠깐 엿볼까요? 지금 초등학생들 엄청 당황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또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중고등 학생들도 좀 있죠. 보시면 아이들이 상당히 기쁜 가운데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바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독일 학생들을 만났는데 실제 한국에 대한 질문 중에서 교육열에 대한 질문들이 꽤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열이라는 것은 에듀케이션 피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은 고통의 교육이자 또 죽음의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본래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의 그런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조이스쿨에서 추구하는 교육도 입시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움의 기쁨이 아이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을 넘어서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또 세상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순하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온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중심 교육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OECD 2030이라고 OECD는 국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30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의를 한번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어떤 역량이 2030년이 되면 필요할까?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성, 에이전시가 학생 자기 주체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체성과 웰빙,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지 사실 그 웰빙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다음에 갈등과 긴장과 또 딜레마를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 교육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가치이고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도록 저희도 몇 가지 그냥 활동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이제 텃밭 활동입니다. 저희가 도민 텃밭을 분양받아서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고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또 연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학습들을 했습니다. 직접 작물을 키우면서 또 편지도 써보고요. 그 다음에 배움의 깊이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김장을 이제 김장 담글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물을 뽑고 그 다음 주에 깍두기를 담아서 여기 지역사회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단순히 텃밭 활동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유조이스쿨에서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희가 체인지메이커랑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야를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또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영 주차장에 사실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으로 사실 청소년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의 프로젝트로 지금 지역사회 프리마켓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나가서 알리는 그런 활동들도 진행했고요. 근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마지막 캠페인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배우는 기쁨. 초등 친구들이 또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은 저희는 제주 비전 트립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월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는 그 쓰레기 공장을 이제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규모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면서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단순히 시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하고 또 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 비전 트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관광 명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쓰레기랑 환경 공장 또 환경과 관련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사실 준비해서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특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독일과 체코의 비전 트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호민 학생이 엄청나게 잘 또 자신의 성장을 잘 설명해 주어서 부모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짜 제가 이제 이번 주 워낙 바쁘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또 되게 까마득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귀국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까마득하게 여겨졌지만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저희는 이번에 셀프 가이드를 했거든요. 저희 또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가면은 관광버스를 타고 그냥 내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같이 또 선생님과 보긴 하지만 가이드가 그냥 설명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14박 15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 매일매일의 그 명소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한 것만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셀프 가이드를 통해서 주도성이 길러졌고 또 저희가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에서 생활을 하였어요. 사실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죠. 사실 선생님들도 마지막 때는 여자친구랑 침대 배정하는 가운데서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잤어요. 사실 선생님들만 따로 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또 이렇게 자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정말 기숙사 생활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느낌을 아이들이 분명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낯선 땅에서 사실 한인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그 오페라 하우스인 젠터 오포라는 그런 거기 드레스덴의 그 공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레 공연을 봤는데 발레 공연이 사실 저도 엄청 기대하지 않았던 공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뮤지컬 같은 형식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쭉 있어서 바로 음악이 사실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오는 음원이 아니라 실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 음악을 협연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축구의 본고전에서 사실 축구장을 가는 것도 사실 기독교 제한학교에서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축구장 2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스타디움 투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의 3대 동물원 중에 하나인 프라하 동물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 학교에서 같이 수업도 하였어요. 한 반나절 아이들 독일 학생들처럼 7시 반에 가서 실제 7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아이들과 급식도 같이 먹어보고 수업도 같이 해보고 그때 수업이 이제 7학년부터 해서 12학년까지 이렇게 세 클래스를 들어갔고 아이들이 그 세 클래스에서 실제 자신의 그 영어로 발표를 하고 또 아이들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 사실 저희 이번에 비전 트립의 주제는 종교 개혁과 또 통일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재미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배웠고 아까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에 대한 사진도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온이가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우리 핸드폰을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95개조 방방문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그거의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에 경건회를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되새겼고 2주 동안 총 3번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텐베르크에서 10월 30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 당일에는 그곳에서 엄청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독일어로 된 현지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2번 정도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총 3번의 예배도 있었고 또 이제 한인교회 청년들과 또 그 청소년들과 교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또 이제 헤르누트라는 작은 마을을 갔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조의 스쿨보다도 더 작은 마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유조의 스쿨은 이렇게 학생들의 삶의 주동성과 신앙의 깊이를 길러주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인재상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으로 저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 학교를 지내는 동안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함께 또 저희 학교의 목표이자 또 인재상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유조일을 찾습니다라고 써있어요. 저기 학생들과 함께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사실 부모님들과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 학생들과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학생들을 통해서 봤던 거는 기쁨과 도전의 이야기 그때도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사실 저희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관계에 대한 거는 모든 학생들이 유조이스쿨에서 또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저희 학교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이스쿨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양성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기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신앙과 학문을 통해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또 배움의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학습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유조이스쿨의 학생들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서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매 순간 체험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저희 오늘 아까 호민 학생도 도전했잖아요. 이번에 힘들었지만 도전했고 이번에도 사실 제가 이제 몇 번 부탁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호민이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생각 계속했고 이순인 누구, 삼순인 누구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호민이가 좀 바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민이의 성장이 정말 컸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호민이의 성장을 통해서 호민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 모두가 도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으로 또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유조이스쿨의 또 목표이자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주체성을 발휘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유조이스쿨의 학생입니다. 세 번째는 유조이스쿨은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타인의 고유성과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과 나눔을 통해서 상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가 갈등과 딜레마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수많은 갈등을 마주하잖아요. 그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곳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의 가치에 깊이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서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유조이스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세 가지 인재사항을 통해서 또 저희의 교육 비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도전하는 정신과 공동체 안에서 협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유조이스쿨의 교육 과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 또 미래형 교육과정, 성포훈련, 비정통합교육, 진로직업체험, 결별 맞춤, 자기주도라는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유조이스쿨은 무엇보다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점이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각 학생이 자신만의 의미와 또 목표를 잡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비전 소명 교육과 성품 훈련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인 그 이상의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특색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오른쪽에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선생님 질문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과목명이 이제 적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는 마음이라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수업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그 자리인 스위스파 수업, 또 이번에 종교개혁과 또 통일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음 수업, 또 기독교 세계관 및 영성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음 수업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마음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또 자신 항상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그 다음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 수업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녀온 제가 독일 비전트립에서 김나지움이라는 교육 모델을 경험했는데요. 김나지움이라는 거는 5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학교 형태입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진로가 나뉘어져요. 어떻게 보면 실업계와 인문계가 나눠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업계 간다고 해서 그냥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5학년부터 12학년이 있고 저희는 김나지움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김나지움에 들어간 학생들은 가방을 선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친구들도 아이들이 봤겠지만 엄청 무거운 가방 메고 다녀요. 초등학생들 어떻게 행복이가 가방 들고 다닐 때 저희가 막 좀 걱정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 위에 또 신발 가방도 올려서 2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 근데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김나지움에서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자부심이고, 그 다음에 김나지움에서 이제 5학년, 그래서 5학년 학생들이 너희 아직 초등학생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게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 중학생인데 지금 왜 초등학교 5학년 취급하냐, 왜 초딩 취급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12학년들이 함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는데, 사실 저희 유조이 스쿨도 올해 이제 다음 2025학년도에는 5학년부터 12학년의 통합대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준에 따라서 일부 과목들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저희 여기 주민센터도 가깝고 그 옆에 있는 체육센터도 되게 가까워요. 지금 체육센터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 수영장이 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센터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는 사실 여러 그런 활동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당구나 캘리그라피,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이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저희가 수영과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교육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또 소통과 환대의 언어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오늘 영어 선생님 잠깐 오시긴 하셨는데 정말 영어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영어 선생님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실제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가서도 도전 많이 받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독일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정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했고, 저희가 음악 선생님이 또 한예종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사실 음악의 기초나 여러 악기들을 배우는 정도에 그쳤다면 다음 학기에는 좀 바이올린을 집중적으로 배워볼까. 1인 1학기 정도는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하나를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같이 합주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또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유조이 스쿨은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대표님이거나 하지 않지는 않고요. 일정 시간에 사실 시험을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 저희 학교의 가치는 실제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언어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여러 저희의 그 세계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조의 스쿨은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조의 스쿨 교사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요, 저희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은 9시부터 4시 반까지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뭐 자율학습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보충학습이나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과 후 학습들이 있어서 조금 상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저는 이하나 교장이고요. 그다음에 원진 교목님이 지금 독일에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또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10년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나 이런 여러 곳들과 교류하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개비형 활동이라고 해서 중3과 고1 사이 1년 동안 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3년 정도 종단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경적인 그 소명 교육이라든지 또 통일 교육에 대한 그런 책을 쓰는 데 같이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준 교목님도 지금 장신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나서 박사 후 과정으로 독일에 잠깐 가 계시는데 그곳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것과 또 기독교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풀어가고 계시고 특히 여러 사역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여러모로 아이들이 실생활과 또 영성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 작년에는 저희가 17이라는 그 첫 번째 17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아이들이 실제 삶을 살면서 생각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초등 선생님, 여기 박소영 선생님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남일이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최보희 선생님 사회 봐주고 계시고, 여기 양민희 선생님 계시고요. 저희 영성 수업도 하시는 선한 선생님과 홍준식 선생님 있고, 이 외에도 파트로 과목들을 맡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문의해주시고 서류 작성해주시고 면접 보고 또 선정해서 등록 입학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과 부모 또 교사의 입장에서 이 학교에서 성장하는 점들을 좀 더 캐주얼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선생님께서 유조의 스쿨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와 핵심 가치들을 명료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학부모님, 교사, 그리고 학생 대표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실제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사 대표 박소영 선생님, 학부모 대표 이윤희 어머님, 학생 대표 문서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크 콘서트 하실 때는 우리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철학의 가치가 그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조의 스쿨 초중과정 담임을 맡고 있는 박소영 교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백하와 중3 백한별, 초등학교 5학년 백하랑 아들 삼형제를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후보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문서희이고요. 지금 유조이스쿨 3년째 모든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유조이스쿨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느끼신 우리 학교의 독특한 장점 또는 우리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조이스쿨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주도적인 배움을 중시한다는 점을 저는 꼭 꼽고 싶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이 주어지더라도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스스로 찾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주입식 훈련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를, 목표를 생각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배움을 향해 나아가는 수업을 매순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도 수업을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동기를 갖고서 참여를 하니까 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또 재미있는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 제가 생각하는 유조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예배와 큐티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성품, 예절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부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유조이의 특징은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항상 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되게 친근하게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 간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어우러서 할 수 있는 달콤한 오후, 그리고 채플, 선택 수업, 텃밭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학교 분위기 덕분에 항상 밝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저희 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사 선생님과 또 학부모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자기도 주도적인 배움이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또 서희 학생은 가족처럼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성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특징을 또 한 분 한 분의 시선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특별함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선생님이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랑과 조화 그리고 회복 탄력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조화는요. 여기서의 사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주고받는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섬길 줄 알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저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유조이에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하는 친구들 일상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적절하게 반응을 하여서 서로를 보듬고 그 사람에 알맞게 사랑해주는 방법을 매순간 배우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매순간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실 인류애와 사랑의 가치는 점점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유조이스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지자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렸는데 회복 탄력성이 가장 주도적인
여기에는 그릿이라는 뜻은 열정과 끈기, 즉 회복 탄력성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그릿 지수가 이제 높을수록 목표 달성을 하는데 더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조이 스쿨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알려는 그 순간에 도전감, 인내, 노력, 성실 등의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네, 한 번은 저희 반에 이제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 건 사실 어려워했어요. 의자에 앉기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랑 수학 시간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차츰 수학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시간 자체만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저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 수학 기초를 다지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감이 들었는지 수학적인 어려운 개념들을 더욱더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단 6개월 만에도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뉴조이스쿨 안에서 한 과제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쌓는 순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살아나갈 때에 가장 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랑과 조화, 회복 탄력성 두 가지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단입니다. 네, 사랑과 조화, 회복 탄력성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뉴조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에서 함께 뛰기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가치를 담은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과정을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과정을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를 배우고 또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 그 진정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배움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로 수용함을 먼저 배우고 선생님은 거기에 맞게 학생의 필요에 맞춰서 개별적인 케어를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탁월성, 또 취약성들을 캐치해서 진정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까지는 많은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참 좋은 점이 가정, 교회, 학교가 배움 공동체로 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삶의 힘과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밀접하게 또 동행해 주셨듯이 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하나 섬세하게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멋지십니다. 네, 뉴조이스쿨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가정교육도 탁월하시기로 유명한데요.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요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인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탁월성을 발견하여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이 중요한 교육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생각하시는 가치가 참으로 깊게 느껴지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우리 학부모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조이스쿨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실제로 보내신 후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어 자녀들이 삶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탁월성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탁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뉴조이 스쿨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리조이스쿨에서 성품과 인성 교육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어디에서나 인사를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칭찬받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손자잖아요. 아들 셋이잖아요, 제가. 근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하고 헤어질 때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또 서로 또 사위 삼겠다고 능력을 교수님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때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뿌듯하시고 보람이 넘치실 것 같습니다. 네,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어 자녀를 양육하니 아이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서희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순간은 언제였으며 또 이 학교의 특별한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비전 트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비전 트립이라는 거는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는 자신이 공부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전 트립으로 중국 동북 삼성을 방문해서 일제강점기 조국의 아픔과 희생을 되새기고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웃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전 트립으로는 독일과 체코를 방문을 하면서 종교개혁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여행을 하였고 저는 드레스덴에 있는 프라우엔 교회와 가톨릭 궁정교회 그리고 군주의 행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친구들이 알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좋았고 프라우엔 교회 앞에 있는 동상이 마틴 루터 동상인데 그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어서 그 동상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바흐가 연주했던 그 공간이다 보니까 더 역사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느끼고 또 다음 날에 바흐 박물관을 갔을 때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스스로 성장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학교 수업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마음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제 감정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서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제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민감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마음 수업을 통해서 저의 비전이 더 확장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네, 저도 너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서희 학생이 말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즐거움이 너무나도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깨달음이 쑥쑥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뿌듯한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장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네, 저도 최근에 중고등부 독일 비전 트립 다녀왔잖아요. 아이들이 다녀와서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 줄줄줄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인생에 대한 진실성이 생기고 또 부모님께 독일 비전트를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표현을 했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희 학생도 그렇고 도대체 독일 비전체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성과 비전을 탐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서희 학생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으신가요? 또 그 비전을 이루기에 우리 학교에서도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비전은 이제 심리와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청소년을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이렇게 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비전을 단순히 흥미나 관심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된 계기가 학생이 심리와 상담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정말 이상심리학 수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친구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통해서 이 비전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위스팟이라는 수업과 또 마음 수업 그리고 이제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화하면 사람들과 잘 대화할 수 있는지를 또 많이 배우고 또 일단 학교 자체가 너무나도 화목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희 학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치유되는 경험이 또 앞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면서 또 이 학교에서 일하게 되시면서 각자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교사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대적인 성장과 전문성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대적인 성장은 학생을 상담하면서 제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려움과 감정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저도 같이 치유가 되고 성장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또 그만큼 또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와 또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와 부모님의 삶을 함께 이해하는 보면서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더 큰 사랑을 내 순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리조이 스쿨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배움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주 1회 교사적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학기 이제 과학 수업에서 이제 지침과 화석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배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샌드위치 만들기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생활과 연관되어서 재미있는 경험 위주 또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재현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리조이 스쿨에서 이렇게 모든 경험이 제게 매 순간 큰 배움과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조이 스쿨에는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는데 나들이도 가고요. 그리고 또 책 모임이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쭉 챕터별로 읽으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어떤 엄마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예전에는 욕심이 엄청 많았어요. 아이들을 엄청 잘 키우고 싶어서 엄청 같은 엄마였고 책도 엄청 많이 사고 네.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다 읽어주고 읽어주다가 잠이 들 정도로 막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엄마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는 하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믿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독 학부모로 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아이들 식탁을 불러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방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하고 무조건 작은 것이라도 잘하게 되셨으면 칭찬하고 응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엄마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희 학생은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성장한 부분은 리더십과 주도성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모든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되게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리더의 역할에 맡겨졌을 때 손을 안 들기도 했고, 만약에 맡겨지더라도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는데, 이제 뉴조이 스쿨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모두가 돌아가면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막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리더 역할을 해보면서 주도성도 많이 생겼고, 이제 리더의 역할이 맡겨지지 않든 어떤 상황 안에서든 그 팀과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도성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학생,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인상적입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자랑과 또 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사 선생님부터. 아이를 위한 교사로부터의 개별적, 세심한 전인적인 관심을 바라는다면 뉴조이 스쿨로 오세요.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개별성과 독특성, 타고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일반 학교 아이들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뉴조이 스쿨로 보내주세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찬양하고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할 정도가 됐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함께 곁에서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는 또 좋은 동생들과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만큼 또 많은 이제 친구들 보내주셔서 또 함께 어우러가는 저희 뉴조이 스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만큼 많은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시면서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의 결정을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들, 수고하신 대표님들 들어주실 때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나눠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참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 뉴조이 스쿨 제작 설명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